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날씨는 몹시 추워요. 이 추운 날씨에도 화이팅 한번 구독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시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수 대통령 만듭시다. 화이팅! 2017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트럼프 정상회담 때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왜곡된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풀어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03년도경에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동남공정 해서 대한민국도 중국의 땅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이 공정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자가 당시 부주석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 속에는 중화 이 주변에, 중국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이었다, 이 사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공정을 주도한 부주석, 당시 부주석 해적 시진핑이라고 썼습니다. 시리아 6년째 내전 사망 32만 명 중 9만 명이 민간인이다. 대통령 독재 반대 시위서 시작됐는데 러시아, 터키, IS 등 얽히고 설켜 대규모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그래서 지난 4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칸 셰이쿤이고 지난 7일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 샤이라트 공군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레포가 여기 위에 있고, 한국보다 트럼프 먼저 만난 중1 왜곡된 한반도 인식을 심은 듯하다. 그래서 시 주석이 한중 역사를 설명하며 원나라가 한때 고려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트럼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매티스 무 국방장관도 지난달 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조공 국가식 접근법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의식 속에는 그게 있겠죠. 그게 동북공정의 본질이죠. 대한민국도 중국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더라도 미국과 일본과 영국 등이 너무 놀라지 말라. 이것이 2003년도 동북공정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홍트럼프 전술핵 사드 추가 안보 독트린, 홍준표 스트롱 코리아 천명 평화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뿐이다. 상호주의 대북 정책 폐기하겠다. 페북엔 조만간 마지막 링에는 안 내려오고 홍문 대결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어제 노동신문이 보도에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대남 사이트에서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 얘기는 안철수와 심상정은 빠져라 하는 것이 지금 보도되기 시작했죠.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을 겁니다. 마치 시민연대가 나타나갖고 이 정리, 교통정리를 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상호주의 대북 정책 원칙은 과감히 폐기해야겠다고 홍준표 씨는 얘기를 했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핵책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반국가 반체제 전복 세력에 대한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래서 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한 홍준표 전 지사를 지지합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미 바뀌었다. 왜? 언론, 50대 언론사가 이걸 주도하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 그 다음에 김정은을 위한 민주주의로 이미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선 4월 말이 되기 전 마지막 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려오고 홍준표 문재인의 좌우 대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거 뭘 읽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북조선의 이 방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이 빠져나가고 안철수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좌우 대결이 될 것이다.
이걸 이미 김영철이가 내다보고 대남통일전선부장 겸 총정찰국장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던 주범 이 김영철 대남통일전선부장 겸 총정찰국장 이놈이 지금 지휘하는 것이 탄핵, 사기 탄핵과 사기 대선을 지휘하고 있죠. 여기에 50대 언론사가 사기 대선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문과 안을 띄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뒤집어도 문안, 뒤로 뒤집어도 문안. 그리고 요 밑에다가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조그맣게 써주고 이 구도를 가져간 것이 바로 사기 대선에 좌파를 띄우는 북한의 전략이고 대한민국 50대 언론사 사주들의 반역한 전략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뇌가 돼서 어제 젊은이 가다가 요즘 문재인 후보가 제일 높고 이렇게 뭐 가능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세뇌가 돼. 보는 게 맨날 방송에서. 자, 여기도 두 사람을 해갖고 홍석현이 문의 가능성 높다. 문재인의 평양 미국 특사 생각이 있다고 말해. 안철수 측에서도 연락와 금명간 만날 예정이다. 해서 홍석현이가 이제 좌파, 이 JTBC의 태블릿 PC를 주도한 놈들이 이놈들입니다. 네. 홍석현과 홍정도, 그다음에 손석희, 요 세 마리의 여적들이 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놈들이죠. 네. 김종인이 안이 분위기 좋다. 주의 평판 좋더라. 안 상승세 막판까지 갈 듯. 문 도울 일 없다. 안 도울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좌파의 쇼가 홍석현이와 김종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셔요. 4.19 묘비에 손 얹고 문재인이 촛불로 혁명 완수, 안재인이는 국민이 이깁니다. 해갖고 문안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배 다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신문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기 대선이니까. 왜? 요 두 마리가 누구를 추천했어요? 결국은 두 당이 박영수라고 하는 박지원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는 조폭 같은 이 특검을 임명을 한 놈들이 임명이 아니라 추천을 했지만 사실상 임명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죠. 그리고 이놈들을 띄우는 일을 50대 언론사가 하고 있죠. 저거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출장 조사 때마다 눈물.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게...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근 기자입니다. 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나지. 눈물 나죠. 5번의 방문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항상 이 여적의 언론은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을 그렇게 해봐라. 유영아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21일 검찰청 첫 소환 조사 때는 격분하며 눈물을 쏟아 조사가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고 아유.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분가량 최후 변론을 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죠. 현재까지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뇌물 혐의는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굽히지 않고가 아니고 불수의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기 특수본과 특검의 조사를 완전히 저놈. 조폭 같은 박영수 이놈의 자식. 결국 탄핵과 구속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특검의 논리와 동일하다면서 재판도 지금처럼 준비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은 5월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원동 전 수석 간의 때아닌 애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됐는지가 김 전 실장의 애국 기준. 지금 펑펑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아니, 언론 저놈들은 50대 언론사 사주들과 이 보도본부장 이런 놈들은 다 종북 간첩단으로서 사기 탄핵을 주도한 놈입니다. 네. JTBC의 홍석현, 홍정도, 손석희의 시그널을 따라
그러므로 이걸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자, 비서실장, 안보실장 미리 정하고 미니 인수위 신속히 구성을 해라. 새 정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 후보들 국정 공백 이렇게 막아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4기 대선인데, 4기 탄핵에 이어서 4기 대선인데 하늘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대통령님을 5월 9일 이전에, 5월 8일 이전에 복권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하고 그 보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기 대선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이가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가 나오고 심상정이가 나오는데, 저는 4기 탄핵, 4기 대선에 화살표를 4곳에다가 보였습니다. 이 4마리가 4기 대선, 4기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 후보들 국정 공백 이렇게 막아라. 국무위원 임명에 최소 한 달 걸린다. 차관들만의 국무회의는 불법이다. 총리 후보도 대선 기간에 공개를 해라. 지금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정준비팀 따로 가동해야 한다. 4기 대선에 무슨 개떡 같은 말이냐. 이 4기 대선을 주도한 이놈들아.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옛적에는 이 선거를 할 때 동글래미 이 인장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다 사람 인자를 넣었어요. 그렇죠. 이게 김대중 때 한 건지 노무현 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사람 인자가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를 말하죠. 프롤레타리아는 근로인민이라고 하죠. 근로인민의 북한에서는 네 종류를 얘기하죠. 뭐죠?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 우리 말하면 전공로 같은 이제 공무원 중에 하위직 공무원을 이제 근로인테리라 이렇게 해갖고 북한 헌법 4조에다가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을 근로인테리까지 포함해서 4종류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날 여기 사람 인자가 딱 들어가서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죠. 그게 인자로 됐죠. 임시 석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네요. 구속기간 임시 석방도. 자, 60초 TV 광고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영상 공개, 안철수, 심상정은 22일 공개 예정. 그래서 60초면 1분이죠. 1분 TV 광고 전쟁.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네.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났네요. 사드 혼선을 빚은 백악관 관리에게 펜스 부통령 제대로 하라고 화를 냈다. 사드 한국 차기 대통령의 결정 사견 언급해 배치 연기서를 불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사드 배치 시점과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뒤 해당 관계자에게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당시 전용기에 동승했던 백악관 관계자는 기내에서 언제 사드가 완전히 배치 가동되느냐는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내 생각에는 마땅히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한다는 한미 간 합의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실수를 한 건지 의도적 실수인지. 한반도 온다고 해놓고 반대로 항해를 했다. 칼 빈슨 미스터리,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자, 미 발표와 반대로 간 칼 빈슨호. 3월 19, 25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를 했죠. 4월 8일 미 태평양 사령부는 칼 빈슨 한반도 사전 재전개를 발표했죠. 펜타곤, 칼 빈슨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발표했고 4월 11일 사흘 후에 트럼프 우리는 함대를 보낼 것이다. 무적 함대. 매티스 국방장관 칼 빈슨이 북상 중이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미 해군 촬영 사진에서 칼 빈슨이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포착됐다. 4월 18일 미 국방부 관리 24시간 안에 동해
향해 북쪽으로 이동 계획을 발표했다. 4월 19일 호주와 연합훈련 종료 후 한반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호주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7번 4월 25일 동해로 진입 예정이다. 오늘이 20일이죠.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고 니미츠는 조만간 중동 지역에 전개 예정이다. 그런데 석대의 항모 전단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틀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김일성 생일 전 이딴 발언 8일 태평양 사령부 한반도 전개 11일 트럼프 무적함대 북으로 매티스 국방 칼빈스 북상 중 10일 방향 트로도련 남쪽으로 미의 의도적 허세작전 북중 압박감 극대화해 협상서 우위 차지하려는 전략 백악관 미 국방부 불통탓 백악관 국방부에 물어보라 국방부 15일 도착이라고는 안 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에도 4월 15일이죠. 한반도와 5,500km 거리 인도양에 있었다. 트럼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돕는데 무역 전쟁 왜 하나? 북미처럼 평화 원하길 기대한다. 북한도 평화를 원하길 기대한다. 중국 최신 이지스함 첫 서해 실탄 훈련, 북피폭 대비 훈련도 하고 있다. 홍콩 언론 북핵 위기 대비 나섰다. 중매체 북인근 중국 환경 관측소 방사능 오염 수치 24시간 측정 중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을 사라. 그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다시 외치는 트럼프. 미 우선주의 재시동 행정명령 서명,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규정을 강화했고 H-1B 추첨 없애거나 줄이기로 연방정부 미국 제품 구매 확대, 미국 철강 건설업체의 혜택, 나프타 폐지 또는 큰 변화 줄 것, 강경 보호무역 기조 재확인을 했다. 자,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양상훈이라고 하는 주필이죠. 중사드 보복 극복되고 있다. 중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민주당 집권과 그 후의 변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사드 배치안 통과시키면 누구도 한국 무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사드 배치를 의결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곤란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장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고 처음으로 중국보다 앞선 가치와 제도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권이 친미, 친중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고 국회 비준에 넘기자고 한다. 최근 한 신문에서 미소 대립이 격화됐을 당시 1948년 미국 대선에 관한 일을 읽었다. 공화당 유력 후보였던 반덴버그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의 유럽 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사드를 국회로 넘겨야겠다면 사드 배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면 한다. 군 장비 반입을 국회 통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한국의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중국과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일어설 것이고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이제는 좀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연목 구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북한에 물어보고서 하는 사람이 이것도 물어보고서야 할 텐데. 사설입니다. 국민의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퍼주기만 하고 하는 후보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고 있는데 더 거덜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예산 다 떨어내고 복지 예산만 늘려서 이제 다들 먹고 놀자. 이 주위로 가는 대한민국 망조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또 한바탕 상승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한반도는 중의 일부였다. 이게 중의 대한 인식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부주석을 하면서 동북공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동북공정의 본질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때 중국의 영토였다. 따라서 이제 어떤 계기가 와서 한반도를 중국에 편입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동북공정의 본질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말인데 정확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역사공정이라는 국가사업을 통해 인접국가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2002년부터 5년간이네요. 네.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4, 2005, 2006년도까지 네. 그중에 이제 2003년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네. 2002년도에 시작됐던 것이. 그래서 역사공정에 서북공정, 그다음에 서남공정, 동북공정, 동남공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변 인접 국가를 우리 중국이 차지한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등이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북공정 대한민국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 하는 야욕을 드러낸 자가 후진타오였고 당시 부주석 시진핑이었습니다. 이번엔 개표 부정, 영화, 역겨운 선거운동, 중앙선관위가 19일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에 대해 대선 진행 중에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게 뭐죠? 18대 대선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갖고 이 짓거리를 한 거죠. 아니, 수도권가 오히려 개표 부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문제를 보면 더 플랜은 나는 꼼수가 멤버였던 김어준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어준이가 또 반역질을 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개표소 252곳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식별하지 못한 미분류표를 놓고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도 제기했다. 영화란 형식을 빌린 선거운동일 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국회가 요구하면 재검표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 투표기 분류기가 전자개표기입니다. 이름만 바꿨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체는. 그래서 이 꼼수가 지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꼼수로 이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일단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김치만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대선 참여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때도 중앙선관위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개편했다. 18일은 참여연대가 더 플랜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 공개 질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개표 방식을 사실상 과거식으로 되돌리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아무리 불신이 크더니만 도를 넘은 행태다. 김씨는 세월호소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시장이 서울시는 이런 사람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를 맡기고 있다. 기권이 유력하다는 진영의 상식과 불경설이다.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자는 그러한 논리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용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도 동아일보입니다. 일속 쪽지 공략, 재원은 불칸.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나라 거덜내는 이런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선택이죠. 여기서 사람 인자를 집어넣었어요. 요게 지금 동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걸 다 표시를 하는 거죠. 장군님이 거기다 그려놓은 건 줄 알았더니 원래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 신문에도 이게 무슨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신문에 저런 정부 거예요? 간첩단 신문들이 이제 좌파를 찍어라 하는 시그널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 연 수십 조 드는 공약 발표, 국채 예산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못해 세금 낼 유권자 깜깜이 투표하려고 합니다. 사기 대선인데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기 대선 물려야 됩니다. 12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대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 중국의 일부였다. 트럼프 시진 대단 발언 다음 트럼프 시 10분간 한중 역사를 설명했다. 트럼프한테 10분간 그리고 한국 정부 일부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한국은 실제 중국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 part of China.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했네요. A part of China. A part of China. Colony of China. 식민지였다 이게 아니죠. 한국 온다더니 호주에 간 칼빈슨 미스터리 4월 위기설 근거했던 항모 배치 미군 이동 조치 열흘 만에 동해행 또 다른 항모니 미치는 중동으로 기만 전술 발표 혼선 해석 부분이 분분하다. 북한 ICBM 운반 차량은 중국산 시진핑의 이주를 두고 지난 15일 열병식 때 미 중국 동안국 억제 전략 유세 중 외교부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 대북 압박 지급만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지당한 거죠. 대적 시진핑이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북핵 문제 노력하고 있어. 트럼프 중 역할로 이제 사당도 노력. 이제 하루 이틀 노력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고 이 짓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기술과 재원과 이런 것도 결국은 후진타오와 시진핑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이거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북한이 15일 공개한 KN-11 북극성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은 중국산 트럭이다. 그래서 이 중국산 트럭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달 태평양서 북미사일 요격 훈련을 한답니다. 함대공, 지대공 두 종류를 실시한다. 중2지삼 어제 서해에서 군사작전을 했고 중국 이지삼이 서해에서 군사작전하고 북해공이 피폭 대기한 훈련도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다음 달 미사일 요격 훈련을 한다고 CNN이 미국 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미군의 요격 훈련은 함대공과 지대공 두 종류의 훈련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다. 함대공 훈련은 일본과 공동 개발한 개량형 표준 미사일 SM을 시험한다. 미 해군 함정에서 실시될 이 신형 미사일 발사 훈련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알려졌다. 핵항모 레이건함 오른 펜스 북 가장 위험하다. 펜스가 핵항모 레이건함에 올랐네요. 미래 균형있는 무역 관계를 요구했다. 19일 오전 10시 반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 앞에 정박한 핵주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오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당한 구동으로 말했다. 그래서 레이건함이 한반도 유사시에는 동해에서 이제 작전을 전개할 그러한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이것도 사진 대선의 문과 안을 이렇게 차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홍유심 해갖고는 밑에다 빼고 이렇게 사진 대선의 이것을 50개 언론사 간첩의 동화가 이루어지고 공격이라는 걸 밀어붙였습니다. 가 없던 중국이 그새 경제, 군사 대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늘 내치가 안정되면 주변국을 삼키려고 원정에 나섰던 옛 중국 왕조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비하하는 민족, 안에서는 피나게 싸우면서 바깥에는 숙맥인 그런 나라,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중국이 사드를 놓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드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습게 보인 탓도 있을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만 2017년 오늘 단재 신채호가 100년 전 외쳤던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왜 떠오르는 걸까요? 우리부터 가다듬을 일입니다. 앵커 칼럼 시진핑의 역사인식이었습니다. 해적이잖아요. 시진핑의. 그리고
지난 미국 방문 당시에 6일 7일이죠. 4월 6일 7일 미국 방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10분간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식을 얘기하면서 일부였다. Korea was a part of China. 이렇게 이제 얘기한 자가 시진핑이었다. 이것 때문에 앵커가 얘기하고. 어디 필리핀에 가서 깃발 꽂고 자기네 땅이라고 했던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럼요. 그 필리핀 앞바다 거기에다가 인도만 한 이 남중국해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 섬이 되고 물이 차면은 바다인 거기에다 깃발을 꽂고 기지를 만들고 이거 우리 바다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해적 시진핑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자, 답안지 지차 많고 내공 대결, 양강구도 판세 변곡점 되나 이 양강구도도 이게 사기 대선에 양강구도를 가져왔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강조하고 이제 결국은 문재인과 자기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이거 방금 했어요. 사기 대선에 문은 5060 강퇴 찍퇴 맞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는 비정규직 대포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요 두 사람을 띄우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매 모든 지면마다 문과 안을 대립시켜서 국민들에게 문 아니면 안이 되겠구나. 그래서 보수들도 문을 찍을 것인가 안을 찍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홍준표는 안중에 없게도 하는 이 전략이 50대 언론사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 트럼프 취업비자 제한 발동, 반이민 이어 외국인 규제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미국인 일자리 보호 앞세워 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취업 기회 대폭 축소시키고 뉴욕타임즈는 핵심 지지층 잡기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IT 업계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미 이란 핵 합의 전면 재검토 공식화. 오바마는 합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합의한 이면에는 나머지 핵은 용인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 지시 의회 공식 통고, 여전히 테러 지원국 역할 우려.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의회에 공식 통고했다. 19일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틸러슨 장관은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상황을 의회에 통고해야 한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번째 통고다. 미 정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란 핵 합의를 역대 최악의 협의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폐기 또는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함께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낸 주요국 지도자 가운데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핵 합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조정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는 핵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 백악관 패배 선언 시간 끌지 않았으면 클린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클린턴 패배를 인정 못한다는 얘기죠. 작년 미 대선 패배의 날 뒷얘기 백악관 당일 밤 패배 인정 재촉을 했는데 클린턴 측에 전화, 오바마가 원해 다음날 새벽 트럼프의 축하 전화. 당신들 선거 캠프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백악관이 저기네요. 오바마네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시간을 끄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클린턴에게 이제는 승복해라.
지난해 11월 8일 밤 미국 대선 결과가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바마 대통령 측근 데이비드 시마스 백악관 정치국장은 로비 무크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조속한 패배 인정을 종용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선 클린턴 전 장관의 패배 인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 반면 클린턴은 러스트벨트 낙후된 공업지대에서의 판세 역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무크 법무장 클린턴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패배 인정 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고 말했지만 클린턴은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연설을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라고 대답했다. 백악관을 출입하며 대선 전 과정을 취재한 블룸버그 통신의 조너선 앨런 의회 전문지 더 힐의 에이미 판스 기자가 18일 출간한 대선 취재기 산산조각난 쉐터드에 담긴 내용이다. 그래서 자 87개를 던졌어요. 류현진이가 97개가 아니고요. 97구. 네. 100구를 넘길 수 없죠. 그랬더니만 아프다 홈런 3방.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 공을 던지면서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이 미국 투수들 평균이 뭐 2200회가 분당 돌아간답니다. 이걸 하면은. 그런데 유현진이는 지금 2000회밖에 안 돈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류현진 씨가 홈런 제조기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될 텐데 응원합니다. 류현진 씨를 응원합니다. 패권주의 그리고 대선 후보를 향한 질문. 친박 패권 실패가 드러낸 패권주의 정권의 잇단 실패,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 무책임한 국회 정당 때문이다. 정확한 분석을 했어요. 누가 했죠? 예, 김병준. 네. 이 양반이 국무총리로 인준됐다가 누가 틀었죠? 문재인 씨가 트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양반이 할 뻔했는데. 자, 국가적 문제 해결 생각 없으니 여야 협력할 필요도 못 느낀다.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 대선 후보들은 말하라. 국회 개혁 또는 개헌 의지 있는가? 바른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볼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이 말했다. 이 물건 저 물건 모두 용광로로 녹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할 판에 정치하는 자들은 있는 물건 불에 달고 날이나 세우는 짓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무엇을 바꿔야 하는 판에 민심 달래는 일이나 하고 있음을 꾸짖은 것이다. 패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구시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푸는 새로운 시대로 갈 것인가, 망국으로 치달았던 조선 구조선을 걱정했던 선생을 생각하며 묻는다. 대선 후보들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개똥이다.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했고 당신도 그러한 좌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질은 종북 간첩단을 척결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못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저 민노총과 한노총 그리고 또 뭐죠? 교육계, 네. 교육감들. 그래서 5,565대 1로 만든 이 역사 교육을 좌파 교육으로 시키고 있는 이 교육계에 반역한 이 종북 간첩단들 그리고 전교조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자, 홍준표 막말 트럼프보다 낫지만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형의 인사트예요. 욕설 넘쳐난 트럼프 막말. 이거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의 미디어 전략을 후회 없이 써먹었다. 언론들은 조용한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의 거친 입에 주목했다. 그렇죠? 까칠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면전에서 욕을 퍼부었다. 여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유세 때마다 fuck이라는 욕설을 입에 달고 다녔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클린턴에게 대통령이 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까지 했다. 감옥 보내겠다. 무명보다는 악명이 낫다는 트럼프는 언론의 비판이나 대중의 비난에는 관심도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진보의 가치에 찔리고 일자리마저 잃은 앵그리 화이트들은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래서 백인들 저희도 막 좋아했잖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품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톡톡 튀는 그의 말 끝에는 상대를 가차없이 핥히는 가시가 돋쳐 있다. 상대를 공격하고 철저히 계산됐다는 점은 트럼프와 비슷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막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트럼프가 쓰는 용어엔 강간, 성폭행범, 여성의 성기 등 성적인 단어가 넘치지만 홍준표의 말에는 촌철살인의 비유와 팩트가 담겨 있다. 그렇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말엔 보수조차도 눈살을 찌푸렸다. 대장이 누구예요? 노무현 씨. 사자를 들먹이는, 죽은 사람을 들먹이는 게 터부인 줄 알면서도 홍준표는 금기를 깼다. 문재인에겐 기분 나쁜 고약한 말이지만 핵심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비서실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보수표를 넘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겐 얼치기 좌파라는 레벨을 붙이고 노회한 박지원이 상황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허수아비로 몰아세웠다. 그렇죠? 안철수를 둘러싼 복잡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 구조를 꼬집는 데는 이만큼 딱 떨어지는 비유도 없다. 감옥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라고 비꼬면서도 탈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나 선거 때는 지게 작대기라도 필요하다며 친박 의원들을 깎아내리면서도 끌어안은 것은 집토끼를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후보라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맞는 말도 싸가지가 있어야 보수를 설득할 수 있다. 신원서판이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홍준표를 공격하는 글을 이렇게 쓰고 있죠. 홍막말 촌철살인의 품격. 홍준표의 말은 상대가 들으면 기가 찔리도록 불쾌한 말이지만 지지자들은 박수를 친다. 트럼프처럼 비호감도 올라가지만 홍준표의 말이 허튼 말도 아니다. 홍준표는 트럼프 막말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동질성을 느낀다. 트럼프도 홍준표도 주류와는 거리가 먼 아웃사이더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음담 패설까지도 서민적이라고 여긴 백인 블루칼라들의 몰표 덕분이었다. 트럼프가 홍준표의 막말을 들으면 그런 품격 있는 말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충고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에 어떻게 좀 아리까리한데 이 양반 글이 아주 의미가 깊어요. 네, 그렇죠. 품격 있는 그걸로는 트럼프 흉내가 내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더 막말해라 이거예요. 더 막말을 해라. 더 세게 나가라. 네. 더 트럼프다워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트럼프죠. 그래서 이 양반이 최영혜의 인사이트가 이게 무슨 뜻이죠? 내면을 보는 이거지 않습니까? 통찰력. 네. 이 양반이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를 했어요. 홍 트럼프 답게 좀 더 강하게 나가라. 자, 사설입니다. 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 이게 되겠어요? 노동개혁. 이게 한노총, 민노총의 이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지 않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금수저를 다 안고서 자기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노조 간부를 금수저를 물려주는 그 짓을 하고 있죠. 대선 후보 첫 스탠딩 토론, 양자 안 되면 끝장 토론이라고도 하라. 1. 아베 정권 또 과거사 수정에 한미일 공조 흔들 텐가. 일본 내각부가 1923년 9월 도쿄 등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2009년 작성된 보고서에는 10만 5천 명 이상인 대지진 사망, 행방불명자 중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정도로 희생된 사람 가운데 조선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 내지인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었다고 한다. 이걸 또 없애버렸죠. 그래서 일본은 못 말리는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가 이제 6.25 때 돈을 벌어갖고 G2라고 하는 G3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 됐으면서도 이제 한국의 이 비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웃 나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번 연습당한 겁니다. 그 우는 것까지도 진짜 저기에다가 가련히 여기는 말투가 아니고 왜 우냐? 왜 울었냐? 이런 걸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50대 언론사는 이 사기 탄핵의 주범이고 사기 대선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의 안과 문을 띄워갖고 이제 좌파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종북 간첩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보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네, 맞습니다. 우르바사합니다.
억울하면 펑펑 울게 돼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면 펑펑 웁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억울하시면 펑펑 우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펑펑 우셨답니다. 먹지도 못하시고 지금 펑펑 우신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여러분 울어보셨으면 알잖아요. 너무 많이 울면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아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고요. 황교안 고난대행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황교안 고난대행님 그리고 수많은 친박이라고 외쳤던 분들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갈라지지 마시고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이거저거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의 보수 홍 트럼프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눈물을 닦아줄 펑펑 운 그 눈물을 닦아줄 바로 그런 보수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010-5368-1782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대통령님 울지 마십시오. 아무리 억울해도 울지 마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4기 대선인데 4기 탄핵에 이어서 4기 대선인데 하늘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대통령님을 5월 9일 이전에 5월 8일 이전에 복권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하고 그 보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기 대선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이가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가 나오고 심상정이가 나오는데 저는 4기 탄핵 4기 대선에 화살표를 4곳에다가 보였습니다. 이 4마리가 4기 대선 4기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 후보들 국정공백 이렇게 막아라. 국무위원 임명에 최소 한 달 걸린다. 차관들만의 국무회의는 불법이다. 총리 후보도 대선 기간에 공개를 해라. 지금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정준비팀 따로 가동해야 한다. 4기 대선에 무슨 개떡 같은 말이냐. 이 4기 대선을 주도한 이놈들아.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옛적에는 이 선거를 할 때 동글래미 이 인장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다 사람 인자를 넣었어요. 그렇죠. 이게 김대중 때 한 건지 노무현 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사람 인자가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를 말하죠. 프롤레타리아는 근로인민이라고 하죠. 근로인민의 북한에서는 네 종류를 얘기하죠. 뭐죠?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 우리 말하면 전공로 같은 이제 공무원 중에 하위직 공무원을 이제 근로인테리라 이렇게 해갖고 북한 헌법 4조에다가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을 근로인테리까지 포함해서 네 종류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날 여기 사람 인자가 딱 들어가서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죠. 그 인자로 됐죠. 임시 석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네요. 구속기간 임시 석방도. 자, 60초 TV 광고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영상 공개, 안철수, 심상정은 22일 공개 예정. 그래서 60초면 1분이죠. 1분 TV 광고 전쟁.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네.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났네요.
사드 혼선을 빚은 백악관 관리에게 펜스 부통령 제대로 하라고 화를 냈다. 사드 한국 차기 대통령의 결정 사견 언급해 배치 연기설을 불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사드 배치 시점과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뒤 해당 관계자에게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 당시 전용기에 동승했던 백악관 관계자는 기내에서 언제 사드가 완전히 배치 가동되느냐는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내 생각에는 마땅히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한다는 한미 간 합의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실수를 한 건지 의도적 실수인지. 한반도 온다고 해놓고 반대로 항해를 했다. 칼 빈슨 미스터리,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자, 미 발표와 반대로 간 칼 빈슨호. 3월 19, 25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를 했죠. 4월 8일 미 태평양 사령관 칼 빈슨 한반도 사전 재전개를 발표했죠. 펜타곤 칼 빈슨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발표했고 4월 11일 사흘 후에 트럼프 우리는 함대를 보낼 것이다. 무적 함대. 매티스 국방장관 칼 빈슨이 북상 중이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미 해군 촬영 사진에서 칼 빈슨이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포착됐다. 4월 18일 미 국방부 관리 24시간 안에 동해 향해 북쪽으로 이동 계획을 발표했다. 4월 19일 호주와 연합훈련 종료 후 한반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호주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7번 4월 25일 동해로 진입 예정이다. 오늘이 20일이죠.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고 니미츠는 조만간 중동 지역에 전개 예정이다. 그런데 석대의 항모 전단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날씨는 몹시 추워요. 이 추운 날씨에도 화이팅 한번 구독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시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수 대통령 만듭시다. 화이팅! 2017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트럼프 정상회담 때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왜곡된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풀어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03년도경에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동남공정 해서 대한민국도 중국의 땅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이 공정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자가 당시 부주석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 속에는 중화 이 주변에, 중국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이었다. 이 사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공정을 주도한 부주석, 당시 부주석 해적 시진핑이라고 썼습니다. 시리아 6년째 내전 사망 32만 명 중 9만 명이 민간인이다. 대통령 독재 반대 시위서 시작됐는데 러시아, 터키, IS 등 얽히고 설켜 대규모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그래서 지난 4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칸 셰이쿤이고 지난 7일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 샤이라트 공군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레포가 여기 위에 있고 한국보다 트럼프 먼저 만난 중1 왜곡된 한반도 인식을 심은 듯하다. 그래서 시 주석이 한중 역사를 설명하며 원나라가 한때 고려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트럼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매티스 무 국방장관도 지난달 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조공 국가식 접근법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의식 속에는 그게 있겠죠. 그게 동북공정의 본질이죠. 대한민국도 중국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더라도 미국과 일본과 영국 등이 너무 놀라지 말라. 이것이 2003년도 동북공정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홍 트럼프 전술핵 사드 추가 안보 독트린
홍준표 스트롱 코리아 천명, 평화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뿐이다. 상호주의 대북 정책 폐기하겠다. 페북엔 조만간 마지막 링에는 안 내려오고 홍문 대결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어제 노동신문이 보도에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대남 사이트에서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 얘기는 안철수와 심상정은 빠져라 하는 것이 지금 보도되기 시작했죠.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을 겁니다. 마치 시민연대가 나타나갖고 이 교통정리를 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상호주의 대북 정책 원칙은 과감히 폐기해야겠다고 홍준표 씨는 얘기를 했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핵책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반국가 반체제 전복 세력에 대한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래서 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한 홍준표 전 지사를 지지합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미 바뀌었다. 왜? 언론, 50대 언론사가 이걸 주도하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 그 다음에 김정은을 위한 민주주의로 이미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선 4월 말이 되기 전 마지막 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려오고 홍준표 문재인의 좌우 대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거 뭘 읽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북조선의 이 방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이 빠져나가고 안철수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좌우 대결이 될 것이다. 이걸 이미 김영철이가 내다보고 대남통일전선부장 겸 총정찰국장 2014실과 틀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김일성 생일 전 이딴 발언, 8일 태평양 사령부 한반도 전개, 11일 트럼프 무적함대 북으로, 매티스 국방 칼빈스 북상 중 10일 방향 틀어 돌연 남쪽으로, 미의 의도적 허세작전, 북중 압박감 극대화해 협상서 우위 차지하려는 전략, 백악관 미 국방부 불통탓, 백악관 국방부에 물어보라, 국방부 15일 도착이라고는 안 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에도 4월 15일이죠. 한반도와 5,500km 거리 인도양에 있었다. 트럼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돕는데 무역 전쟁이 왜 하나? 북미처럼 평화 원하길 기대한다. 북한도 평화를 원하길 기대한다. 중국 최신 이지스함 첫 서해 실탄 훈련, 북피폭 대비 훈련도 하고 있다. 홍콩 언론 북핵 위기 대비 나섰다. 중매체 북인근 중국 환경 관측소 방사능 오염 수치 24시간 측정 중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을 사라. 그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다시 외치는 트럼프. 미 우선주의 재시동 행정명령 서명,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규정을 강화했고 H-1B 추첨 없애거나 줄이기로 연방정부 미국 제품 구매 확대, 미국 철강 건설업체의 혜택, 나프타 폐지 또는 큰 변화 줄 것, 강경 보호무역 기조 재확인을 했다. 자,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양상훈이라고 하는 주필이죠. 중사드 보복 극복되고 있다. 중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민주당 집권과 그 후의 변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사드 배치안 통과시키면 누구도 한국 무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사드 배치를 의결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곤란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장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고 처음으로 중국보다 앞선 가치와 제도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권이 친미, 친중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고 국회 비준에 넘기자고 한다. 최근 한 신문에서 미소 대립이 격화됐을 당시 1948년 미국 대선에 관한 일을 읽었다. 공화당 유력 후보였던
반덴버그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의 유럽 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사드를 국회로 넘겨야겠다면 사드 배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면 한다. 군 장비 반입을 국회 통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한국의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중국과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일어설 것이고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이제는 좀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연목 구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북한에 물어보고서 하는 사람이 이것도 물어보고서야 할 텐데. 사설입니다. 국민의 해야 할 말은 읽질 않고 준다고만 퍼주기만 하고 하는 후보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고 있는데 더 거덜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다른 예산 다 떨어내고 복지 예산만 늘려서 이제 다들 먹고 놀자. 이 주위로 가는 대한민국 망조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또 한바탕 상승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한반도는 중의 일부였다. 이게 중의 대한 인식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부주석을 하면서 동북공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동북공정의 본질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때 중국의 영토였다. 따라서 이제 어떤 계기가 와서 한반도를 중국에 편입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동북공정의 본질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말인데 정확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역사공정이라는 국가사업을 통해 인접국가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2002년부터 5년간이네요.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4, 2005, 2006년도까지 그중에 이제 2003년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2002년도에 시작됐던 것이. 그래서 역사공정의 서북공정 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던 주범 이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 겸 총정찰국장 이놈이 지금 지휘하는 것이 탄핵, 사기 탄핵과 사기 대선을 지휘하고 있죠. 여기에 50대 언론사가 사기 대선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문과 안을 띄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뒤집어도 문안, 뒤로 뒤집어도 문안. 그리고 요 밑에다가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조그맣게 써주고 이 구도를 가져간 것이 바로 사기 대선에 좌파를 띄우는 북한의 전략이고 대한민국 50대 언론사 사주들의 반역한 전략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뇌가 돼서 어제 젊은이 가다가 요즘 문재인 후보가 제일 높고 이렇게 뭐 감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세뇌가 돼. 보는 게 맨날 방송에서. 자, 여기도 두 사람을 해갖고 홍석현이 문의 가능성 높다. 문재인의 평양 미국 특사 생각이 있다고 말해. 안철수 측에서도 연락과 금명간 만날 예정이다. 해서 홍석현이가 이제 좌파, 이 JTBC의 태블릿 PC를 주도한 놈들이 이놈들입니다. 홍석현과 홍정도, 그 다음에 손석희, 요 세 마리의 여적들이 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놈들이죠. 김종인이 안이 분위기 좋다. 주의 평판 좋더라. 안 상승세 막판까지 갈 듯. 문 도울 일 없다. 안 도울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좌파의 쇼가 홍석현이와 김종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셔요. 4.19 묘비에 손 얹고 문재인이 촛불로 혁명 완수, 안재인이는 국민이 이깁니다. 해갖고 문안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배, 다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신문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기 대선이니까. 왜? 요 두 마리가 누구를 추천했어요? 결국은 두 당이 박영수라고 하는
박지원 앞에 가서 특검. 90도로 절하는 조폭 같은 이 특검을 임명을 한 놈들이 임명이 아니라 추천을 했지만 사실상 임명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죠. 그리고 이놈들을 띄우는 일을 50대 언론사가 하고 있죠. 저거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출장 조사 때마다 눈물.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게-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균 기자. 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나지. 눈물 나죠. 5번의 방문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항상 이 여적의 언론은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을 그렇게 해봐라. 유영하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앞서 하냐고. 21일 검찰청 첫 소환 조사 때는 격분하며 눈물을 쏟아 조사가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고 아유,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분가량 최후 변론을 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죠. 현재까지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뇌물 혐의는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굽히지 않고가 아니고 불우쇠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기 특수본과 특검의 조사를 저 완전히 저놈. 조폭 같은 박영수 이놈의 자식. 결국 탄핵과 구속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특검의 논리와 동일하다면서 재판도 지금처럼 준비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은 5월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아이고, 살이 문화계 쏙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원동 전 수석 간의 때아닌 할까요? 애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선거에 있어봐. 도움이 됐는지가 김 전 실장의 애국 기준 지금 펑펑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아니, 언론 저놈들은 50대 언론사 사주들과 이 보도본부장 이런 놈들은 다 종북 간첩단으로서 사기 탄핵을 주도한 놈입니다. 네. JTBC의 홍석현, 홍정도, 손석희의 시그널을 따라 그러므로 이걸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자, 비서실장, 안보실장 미리 정하고 미니 인수위 신속히 구성을 해라. 새 정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 후보들 국정 공백 이렇게 막아라. 이게 그다음에 서남 공정, 동북 공정, 동남 공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변 인접 국가를 우리 중국이 차지한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등이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북공정 대한민국을 중국에 편입시키겠다 하는 야욕을 드러낸 자가 후진타오였고 당시 부주석 시진핑이었습니다. 이번엔 개표 부정 영화 역겨운 선거운동 중앙선관위가 19일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에 대해 대선 진행 중에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게 뭐죠? 18대 대선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갖고 이 짓거리를 한 거죠. 아니, 수도권가 오히려 대표 부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이런 보면 더 플레이는 나는 꼼수가 멤버였던 김어준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어준이가 또 반역질을 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개표소 252곳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식별하지 못한 미분류표를 놓고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도 제기했다. 영화란 형식을 빌린 선거운동일 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국회가 요구하면 재검표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누구도 그런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입니다. 이름만 바꿨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기계 자체는. 그래서 이 꼼수가 지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꼼수로 이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일단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김치만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대선 3년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때도 중앙선거는 반민주로 되리라고 개탄했다. 18일은 참여연대가 더 불행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 공개 질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대표 방식을 사실상 과거식으로 되돌리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아무리 불신이 크더니만 도를 넘은 행태다. 임신의 세월호소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시장이 서울시는 이런 사람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를 맡기고 있다. 집권이 유력하다는 진영의 상식과 진정설이다.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자는 그러한 논리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용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도 동아일보입니다. 일속 쪽지 공약, 재원은 2칸.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나라 거덜내는 이런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선택이죠. 여기도 사람 인자를 집어넣었어요. 네. 요게 지금 동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걸 다 표시를 하는 거죠. 장군님이 거기다 그려놓은 건지 알았더니 원래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 신문에도 이게 무슨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신문에 저런 전국 걸 간첩단 신문들이 이제 좌파를 찍어라 하는 시그널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 연 수십조 원 공약 발표, 국채 예산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못해 세금 낼 유권자 깜깜이 투표하려고 합니다. 사기 대선인데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기 대선 물려야 됩니다. 12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대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 중국의 일부였다. 트럼프 시민 대단 발언 다음 트럼프 시 10분간 한중 역사를 설명했다. 트럼프한테 10분간. 그리고 한국 정부 일부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한국은 실제 중국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 part of China.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했네요. A part of China. A part of China. Colony of China. 식민지였다 이게 아니죠. 한국 옹사단이 호주에 간 칼빈슨 미스터리 4월 2기설 근거했던 항모 배치 미군 이동 조치 열흘 만에 동해행 또 다른 항모니 미치는 중동으로 김한 전술 발표 혼선 해석 부분이 분분하다.